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많이 오셨네요. 쑥스럽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올해 초에 한번 부산에 온 것 같아요. 그때 강의 포항에서도 오셨고요. 그때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올해 두 번째인데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죠? 네. 저는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11월 지금 11월이잖아요. 제가 사업을 한 지 17년 1개월째예요. 17년 1개월째고 그래도 오랜 세월 사업을 했어요. 지금 겉모습을 봤을 땐 되게 노안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고요. 제가 32살에 뮤스킨 시작해서 이제 엊그저께가 49번째 생일이었으니까 30, 40대를 뮤스킨과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전직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뮤스킨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보셔도 아시겠지만 안티에이징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뷰티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따로 있겠죠. 근데 뮤스킨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또 실패한 적도 많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든 적도 많고, 또 오늘 강의 내용이 그냥 학문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뮤스킨을 통해서 17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 검토해보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3월 달에 왔을 때 강의한 내용하고 한두 PT만 다루고 다 똑같아요. 네, 똑같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저도 17년 동안 강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강의를. 근데 들을 때마다 틀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시간을 경청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호응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되게 사랑해요. 그냥 부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부산상고 나오셨어요. 부산상고 나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대구 분이시고 대구 여상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곳에 저희 삼촌들도 많이 사세요. 여기 부산, 울산 쪽에 많이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끝날 때까지 따뜻한 눈빛 유지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계는 저기 있고요. 네. 저는 뮤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면 되게 늙었죠. 네. 제가 31살 때. 그렇게 늙어 보여요? 그래도 나름 저 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결혼을 26 좀 넘어서 결혼을 해서 30이 되기 전에,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 아빠가 됐어요. 이제 막 30 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죠. 20대 후반도 계시고. 근데 결혼 대부분 안 하셨잖아요. 30이 되기도 전에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요, 또래 친구들보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는데, 사실 그 책임감 때문에 되게 힘든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되게 일찍 한 이유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어요. 인생의 목표는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 그 당시에 성공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건 없겠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부자가 돼야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원으로서 부자로 살려면 일단 결혼 일찍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빨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결혼을 빨리 해서 30이 되기 전에는 빨리 자식 농사는 다 져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일찍 낳고요. 제가 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도 빨리 갖게 됐는데요. 사실 아이가 생기면서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과연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정말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생각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월급 받아서 혼자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였거든요. 혼자 버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을 쓰잖아요. 근데 지출을 쓰는데 매달 재정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살아야죠. 그래서 은행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돈이라 봤자 기저귀값, 분유값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이들 옷, 근데 아이들 옷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러면서 5년 후에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떨까? 10년 후에는 어떨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과연 은행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절대 그때까지 은행 생활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적자의 폭보다 5년 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 더 많이 들어가요. 대학 등록금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과 대학 4년을 합치면 진짜 많은 세월 동안 나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놔야 되는데 은행원의 월급 갖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보지 않던 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책이 뭐였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들이 엉뚱한 고민은 아니구나라는 알게 됐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제 고민을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니? 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 어떻게든 살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열심히 살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에게도 기회가 오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기회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기회거든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 누스킨이 제 앞에 다가온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제 인생에선 정말 큰 기회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귀가 얇지 않아요. 남의 얘기 잘 안 믿어요.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생겼죠. 근데 저는 유일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말씀은 거역을 안 해요. 되게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이 엄청 엄하세요. 경상도 남자. 그렇죠? 아주 엄하신 분이시고 또 나름대로 철학도 있으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부산상고 나오셔서 대학 졸업하시고 한국은행에 입학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은 진짜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35년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한테. 근데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분들의 직업병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직업병이 뭐냐면 되게 부정적이세요. 왜냐면 부정을 잡아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사물을 봤을 땐 긍정적인 측면보다 안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버릇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자식에게 해보라고 얘기할까? 그 사실 때문에 저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구나 했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60이셨거든요. 40, 50대에 정말 정정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늙어가시면서 되게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늙으셨구나.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무거나 자식에게 권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평생 알고 있었는데 늘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셨던 분인데 다단계를 해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냥 아버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분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영배 사장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 스폰서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누스킨 팀에를 드시고 100만 장자시고 제가 알기로는 곧 500만 장자가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올해 연세가 77세세요. 그래서 사업을 60세에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이분을 찾아갔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깨졌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야 그거 물건 엄청 팔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막 부탁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이분을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 파는 거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사업을 17년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초기에 사업을 검토하는 2달 동안 저희 스폰서님께 해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어떤 행동을 해주셨냐면 데모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실 수도 없으시고 그리고 제품 교육을 안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제품 파는 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오로지 뭘 알려주셨냐면 비즈니스만 알려주셨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사업을 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전 2달 동안 아마 세미나를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강의를 들었고 진짜 많은 책을 보면서 비즈니스를 검토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서 잘 못 팔아요. 네. 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누스킨 제품이 좋아서 누스킨 보상이 좋아서는 아니었어요. 가장 물론 좋은 건 맞죠. 제가 하게 된 동기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동기는 저였어요. 제가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제 인생에서 배가 고프다 보니까 뭔가 하나 제 인생을 배불려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누스킨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과 똑같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뭐가 소중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돈이 가장 소중하죠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이 소중하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물론 다 맞아요. 근데 복합적으로 하나만 든다면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행복은 돈은 원하는 만큼 있으면 되고요. 건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각자가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욕심을 안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곳에서 사업 설명을 듣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시간에 누스킨 제품이 정말 좋고 누스킨 보상이 되게 좋고 이런 부분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불행하진 않아요. 맞지 않아요? 부자라고 행복하진 않다고요. 부자이지만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죠? 가난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가난한 시절도 살아봤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장님 그러면 저는 누스킨과 별로 누스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행복해요 지금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스킨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 남편 대기업에서 진짜 고액 연봉 받고 있고요.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장사 진짜 잘 되고 있고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주변에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17년 전에 저 역시도 제 나이 또래는 행복했어요. 은행에 다녔고요. 결혼도 일찍 해서 아이도 키우고 있고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행복에 대한 관점이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현재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지.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행복하세요? 저보다 행복하죠? 전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편한 자리도요, 1시간 있으면 불편해져요. 그죠? 그럼 뭐예요? 빨리 안 끝내, 엉덩이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거 뭐냐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자세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편안함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불편함으로 변해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서 있게 돼요. 그럼 서 있으면 행복해요? 편안한 거죠. 그 서 있는 걸 오래 지속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누우면 누운 그 순간 엄청 편안하죠. 그런데 12시간, 20시간 누워만 있어 보세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앉고 싶을 때 앉고, 서 있고 싶을 때 서 있고, 눕고 싶을 때 눕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자유를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안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행복한 건지 편안한 건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뉴스킨을 검토하게 될 거예요. 그럼 뉴스킨은 편안한 건지 행복한 건지. 저는 17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수준이 가장 최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 제일 가난한 때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더 뉴스킨을 한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겠죠. 제품이 좋고 전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뉴스킨 잘하면 내가 진짜 꿈꾸던 내 가족의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검토해보죠. 은행원의 삶으로 살았을 때 내 인생과 뉴스킨을 잘했을 때 내 인생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희재의 인생극장 아시죠? 그래 결정했어. 빠밤 빠밤 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의 삶을 그려보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으로 1년 후에는 내 수입은 어느 정도고, 우리 아이들은 몇 살이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고,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 삶은 어떤 건지 그려보세요. 그릴 수 없다면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걸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뉴스킨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진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선택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뉴스킨 삶을 선택할걸요. 단 뉴스킨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사장님이니까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검토는 뭘 하시는 거냐면, 본인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하고 있는 그것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과연 배우면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배워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배우면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울까요? 그걸 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은요, 주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뉴스킨이 갖고 있는 그런,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비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부자세요. 부자인데 저희 아버님 철학은 자식에게 돈을 안 물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제가 돈 모아서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돈 안 주셨어요. 예식장도 제가 알아봤고요. 그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내 손님이 얼마나 올지 체크하고요. 그럼 얼마나 부족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하죠. 결혼하면 신혼집. 그죠? 신혼집 다 상상하는 거 있죠? 그죠?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어떤 신혼집에 살았냐면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늘 상상할 때
월풀 욕조에 아내와 아이가 같이 거품 풀고 목욕하는 상상을 했는데 아이를 싱크대에서 목욕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목욕시키는 와이프의 뒷모습이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왜 불쌍해 보였는지 아세요? 불행했거든요. 왜 불행했었냐면 희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5년 후에 내 월급 뻔하거든요. 그럼 5년 후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머릿속에 지금도 떠오르는 게 둘째 아이를 목욕시키는 윤혜정 사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누스킨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나이잖아요. 저 32살에 시작했어요. 누스킨 32살에 시작했던 이유는 이 32살의 나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건 미래였어요. 우리 아이 중학생일 때 나는 몇 살이 되고 그때 월급은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교육비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내 수준에 맞춰서 키우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 가정경제에 맞춰서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아이는 능력이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도요, 그 재능을 발휘도 못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공부가 제일 쉽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얘기했어요. 뭘 잘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김연아 어머님이 만약에 최저생계비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못 키워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어머님이 생각이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절대 아이 그렇게 못 키웠어요. 훌륭한 아이들한테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네. 제 나이 45살이란다. 45살 이후의 내 인생이 너무 불편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은행원으로 살았으면 지금 은퇴했어요. 제 나이 49살이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요즘 지점장들 나이 어리신 지점장님은 30대 후반도 있어요. 지점장님 다음에는 임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는 지금 때보다 앞으로 남은 55년이 걱정됐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늘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맨날 은행 퇴근하면요, 누스킨, 그죠? 뭐 서울에는 선릉에 있습니다. 매일 누스킨 출근했고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늘 누스킨을 갔거든요. 네.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투잡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사는 모습 보고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너 그러다가 노후 준비는커녕 일찍 죽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안 좋은 거 하고 다니면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친구 다 떠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전 친구 되게 많아요 지금. 학창시절의 친구가 아니에요. 사회 친구들이 많아요. 학창시절에 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저는 소통을 안 하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32살부터 3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자, 이 3년의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때 받을 스트레스보다 적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3년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요? 55년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단순해요. 55년보다 3년 스트레스 받고 평생을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누스킨 17년 동안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32살이었어요. 한 살, 3살 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여기 아이 어머님들 많으시죠? 그죠?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애착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사실 먹고 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 마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누스킨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 때문에 안 하잖아요. 아, 애들 좀 크면 할게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저 이런 경우 있죠. 스폰서가 결혼 안 하시고 파트너는 결혼한 파트너 있으면 말 더 안 듣잖아요. 스폰서님이 애 안 키워봐서 몰라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처음에 봐주셨거든요. 이게 보는 건 아니죠.
어머님 댁이세요.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방치 수준이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두 시간 봐야 이쁘지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보면요 지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아이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부모님한테 아이 찾으러 가면 짜증내는 부모도 있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때 하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지들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부모님 말씀은 맞아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맞죠? 근데 이때만 사랑받아야 돼요? 아니죠. 평생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적어도 부모는 아이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기 남편 만날 때까지는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때까지 책임을 줄 책임감이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럼 이때만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 시절 뭔가 인생을 알았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난하면 이런 얘기 할걸요? 엄마 왜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뭐 했어 도대체? 왜 옆집 엄마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그냥 가정경제에 맞게끔 아이들의 삶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대부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저 생계비로 키우지 않아요. 그죠?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선수가 꿈이었고요. 초등학생 때는. 지금도 야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룹 밴드 했었어요. 강남 8학군 다녔거든요. 공부 안 하는 둘째 아들 공부 잘하려면 8학군 보내야 된다는 정보 때문에 8학군을 보냈더니 공부 안 하고 딴따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못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야구가 쉬워 보여?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구를 왜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딴따라하라고 8학군 보낸지 아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가 왜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취미로 하라고 했어요. 취미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니? 뭐 그렇게 부모님 속 썩여가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그죠? 근데 부자 엄마들은 안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아이들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봐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맞죠? 그게 인생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삶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돈이 더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라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상처는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늘상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난 정말 이게 갖고 싶은데 우리 집이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갖고 싶다는 얘기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더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누스킨을 해본 것 같아요. 눈빛 보세요. 겁나 비장하죠.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해서 누스킨을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처음에 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5살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일찍 낳고 그리고 아이를 진짜 이쁘게 키울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원인 시절에 늘 뭘 얘기했냐면 여보 꼭 알아둬야 돼. 지금부터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 보낼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야. 그리고 나도 유학 가서 같이 공부할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하라고? 내 월급 알잖아 라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단계를 하라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죠? 저는 와이프한테 너무 힘들었을 때, 은행원 생활 힘들었을 때, 야, 아버지한테 진짜 무릎 꿇고 가서 돈 좀 빌려달라서 커피숍이라도 할래? 난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일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늘 엄마가, 장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늘 자녀들끼리 있는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는 절대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누스킨 하잖아요. 왜 했을까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 부탁으로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제품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품 데모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아이들하고 평생 쓸 게였어요. 근데 절대 사업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일주일 후에 초대했을 때 유선인사의 강의를 듣게 했거든요. 그 당시엔 100만장자셨고요. 지금 2000만장자죠. 그분 강의 PT에 뭐가 있었냐면 그분의 전직은 호주 시드니 청소 용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민자셨고. 그래서 누스킨을 알게 되셨고 그때 이민자 시절에 찍었던 아이들과 사진과 누스킨을 통해서 100만장자가 되고 나서 찍은 아이들과의 사진 그 슬라이드 두 장을 보고 사업을 결정했어요. 이 누스킨이 나에게 적성에 맞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잘할 수도 없다는 건 다 알지만 이 누스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면 무조건 할 게였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그 순간 난 누스킨 안 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스킨 안 해요. 작년 6월 달에 아이들과 함께 유학길에 떠났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장자가 됐어요. 100만장자가 됐고요. 그 100만장자가 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100만장자 뭐 별거 있어요? 누스킨에서 캐시백 12억 정도 모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100만장자 아니에요? 사실 그 12억 한 달 만에 버는 사람도 있어요. 누스킨 말고요. 누스킨에도 있죠. 대한민국에 그런 돈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유현진 사장이라고 할 뻔했네. 유현진 선수 내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이에요. 200억이면 한 달에 1년에 2천만 장자 되는 거예요. 맞죠? 물론 누스킨의 수익 구조가 틀리지만 돈 쉽게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 누스킨으로 12억 벌었다면 전 12년 동안 12억 벌었거든요. 그럼 연간 1억 번 거잖아요. 또 무슨 100만 되는 거? 내가 리차드 기어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연봉 1억씩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물론 누스킨의 수익 구조는 틀리지만 그 이후에 12억 버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닥 큰 돈은 아니에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부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은행원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걸 누스킨을 통해서 이뤘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거든요. 큰아이는 사진빨이고요.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 아마 누스킨 베이비들은 다 그럴걸요. 왜? 엄마 아빠가 늘 인생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죠? 이룬 게 많아도 또 무엇인가를 이룰까? 내 인생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공부에 취미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춤추고 노래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리스닝 투게더 이런 거 틀어주면요. 그죠? 애들이 영어 안 따라하고 춤만 따라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춤추던 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는 춤추고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요. 나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갖고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고등학교는 예고를 많이 나왔대요. 그 안에 개원예고라는 곳이 있어요. 분당에. 되게 우리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우들 대부분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 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대요. 근데 그 학교의 조건이 뭐냐면요. 내신을 되게 많이 따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특기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실기 1등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뭘 해줬냐면요. 춤, 노래, 뭐 연기 이거를 다 개인 고습을 시켜줬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1등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멋부리려고 개원 예고를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인생의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학교 공부만 하지 않고요 뮤지컬 본인이 보고 싶은 뮤지컬은 다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는 뮤지컬 배우보다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대요. 근데 한국의 대학에는 그런 과가 없대요. 그냥 연극영화과잖아요. 근데 한국의 연극영화과는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냥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연예인 만들어주는 곳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공부하면 자기는 유학을 가고 싶대요. 네. 그런데 대학 시험을 쳤어요. 네. 연극영화과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본인 코드와 틀리는 곳이니까.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원하는 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본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경험도 되게 많이 쌓고 있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건 둘째 싱크대에서 목욕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잘하는 게 뭘까? 그때 본인이 그림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걸 알아요. 재능이 배우지 않아도 재능이 출중한 아이 있죠. 여러분 음악 진짜 천재들은요 기타를 배운 적이 없는데 기타를 치는 거 아세요? 피아노 배우지 않는데 피아노 치는 거 아세요? 그냥 청음해가지고 그죠? 바로 본인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음악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미술 천재들은요 디자인 쪽 천재들은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는데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 때문에 분당 입시학원을 가서요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학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린 아이는 공부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그냥 취미로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자기가 맡아서 키우고 싶지만 해외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추천해 줬어요. 어머니 여력이 좀 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진로를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추천해 준 학교가 여러 가지 해서 밴쿠버에 파인 아트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붙어가지고 혼자 2학년 때 유학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살이 되니까 거의 한 4년간 혼자 생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윤혜정 사장님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죠. 두 딸아이를 다 해외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도 따라가야겠다 해서 큰애가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지금 여자 셋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밴쿠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작년 6월에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밴쿠버로 떠났는데요. 갈 때 대문 가방 안 들고 갔어요. 정장도 안 들고 갔고 구두도 안 들고 가고요. 명함도 안 들고 가고 오로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문 가방 좀 보내줘. 치약병 떨어졌어. 리트머스 종이 좀 보내줘. 내 옷방에 정장들 걸려 있는데 그거 좀 보내줘. 올 때 좀 갖고 와줘. 그래서 지금은 사업 도구가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네. 왜냐면 누스캔 사업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시죠? 글로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했으면 우리 또 사업자들은 또 피부 안 좋은 거 못 보잖아요. 그리고 막 돈 없다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간 했던 일들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일매일 팀 트레이닝 돌리고 시스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꿈을 이뤘죠. 저는 결혼 21년 차예요. 혼자 살고 있어요. 남자분들 되게 부러워하는 표현인데 사실 혼자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주 가죠. 자주 가서 만나고 이제 다음 달에 또 가는데 한 달 있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화상통화하니까 더 애틋한 사랑이 싹 드는 거 있죠. 일부러 화상통화할 때 불쌍한 표정을 그래야 부호품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대표님이 저희 사모님이시라 저는 부호품을 받고 생활하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컸어요. 이제 20살, 18살 여기는 연극영화 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디자인하는
그리고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요. 입시 학창 시절에 가장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가장 행복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3 수험생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게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학창 시절은 저렇지 않았는데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이고요. 밴쿠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를 위에를 클릭하면 영상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거 누르면 되죠. 자, 공약 안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밴쿠버를 자주 가요. 밴쿠버하고 시애틀하고 LA하고 한번 가면 밴쿠버가 캐나다 서부 쪽에 있거든요. 시애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여기저기 아이들과 함께 구경을 하거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든 광경들을 이 지구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내가 원할 때 구석구석 보고 다니는 것도 되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밴쿠버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가끔 바람 쐬러 와라. 그래서 좋은 광경도 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또 나름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 여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나이가 49살인데 40대 후반 중반에 정말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21일에 가면 캠핑카 빌려서 저희가 밴쿠버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 운전이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차로 한 2시간이면 이 야구장에 도착해요. 그러면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가서 제 평생 꿈이 메이저리그 구장을 보는 게 꿈이었어서 표정 보시죠. 되게 어린애 같죠. 그래서 이게 음향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밴쿠버 다운타운인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요즘 그 여행 프로그램 하나 투어에서 지원해주고 예전에 그 연예인들 나와서 여행 다니는 거 있었죠. 하면 이렇게 캠 들고 다니면서 이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걸 아이들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한테 와봐 아빠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같이 하자 하고 되게 짜증내더라고요. 하면서 늘상 뭐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밴쿠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막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행 다니세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요. 가끔 한 번쯤은 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좀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하는 여행들 물론 공짜 여행도 좋지만 회사에서 보내주는 공짜 여행도 좋지만 내가 그걸 계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주변 사람들보다 되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누스키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행 되게 많이 다니죠. 네. 저는 지금 6월 달까지 여행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물론 여기 팀메이트 리더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곳을 다니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누스킨에게 감사한 게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살면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되게 많잖아요. 그걸 가능해 주는 게 누스킨이고요. 여러분의 미래 궁금하시죠? 그 미래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대요.
제가 지금 이 미래를 살고 있는 이유는 17년 전에 내가 진짜 어떤 미래를 갖고 싶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세미나를 통해서 누스킨 제품 열심히 써서 많이 전해서 나도 세어링 보너스 많이 받고 돈 벌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스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은지를 오늘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세미나보다 훌륭한 세미나를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본론으로 얘기하면 저는 누스킨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스킨 안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누스킨을 만난다고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오히려 누스킨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를 생기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상식을 갖는 거예요. 누스킨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질 않아요. 그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요. 저는 강남 8학군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왜 8학군 보냈는지. 공부 안 하는 준범이가 8학군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보냈어요. 그런데요, 공부 지지리도 안 했어요. 그 학교에서는요, 공부 못하는 친구를 찾기가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굳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와 친해지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좋은 학교를 보내도 대학을 저렇게밖에 못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학교 별로 안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들 8학군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학교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 학교에서 변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처럼 되지 마세요. 야, 내 친구도 누스킨 했었어. 다 해봤어. 안 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맞아요. 이 안에서 기꺼이 변화를 다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성공학에서도 얘기하죠. 성공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살 빼는 방법 있어요. 맞죠? 내가 살 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살 뺄 수 있어요. 훌륭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뻐지고 싶으면 이뻐지는 방법은 있어요. 훌륭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잘할 수 있어요. 왜?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맞죠? 근데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이뻐지고 싶은지, 이뻐지고 싶지 않은지. 근데 왜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 않을까요? 성공하셔야죠?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서 야, 너 이상하다, 누스킨하고 나서 이상한 얘기 한다? 뭐 이런 얘기. 야, 성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결과에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성공도 학문으로 배우면 이룰 수 있어요. 배우고 실천하면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스킨 안에서 성공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성공은 방법을 배우면, 그리고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가장 기초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비두 해부를 갖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되고 싶은 건 없어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지만 내가 지금 모습으로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분을 존경했거든요. 리차드 기어. 저 진짜 존경했어요. 제 나이 20살, 21 요때 봤던 영화에 내 인생에 진짜 많은 영향력을 줬던 분이에요.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참 웃기죠. 그런 드라마 보고, 드라마나 영화 보고. 제가 진짜 원하는 중년에 연기한 거예요. 저는 남자로 살면요, 누군가에게 뭔가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없는 것보단 가진 게 많은 사람,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보수적일지 몰라도. 근데 제 주변에 40대 남자 중에 이 리차드 기어 씨 같은 분은 없더라고요. 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나이 40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야,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염색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늘 야, 그래 남자는 그래 나이 먹으면 백발도 좀 있어야 되고 수염도 좀 나야 되고. 그래서 저 이거 꿈인 거거든요. 나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 진짜 멋진 40대가 되고 싶었고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은행원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되고 싶은 걸 바꿔야 하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대요. 그럼 과감히 그걸 바꾸셔야죠. 저만 되고 싶은 게 그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5%와 95%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5예요? 95예요? 5%도 있겠죠. 95%인데 5%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95%가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5%가 돼야 돼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진짜 5%가 되고 싶었어요. 5%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되게 많아요. 시간적인 자유도 있고 금전적인 자유도 있고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방법을 배워야죠.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5%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싶다면 공부 잘하는 5%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살을 빼고 싶으면 날씬한 그 5%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5%의 조언을 들어야 맞죠? 그럼 오늘 세미나를 듣고 가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장님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이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일단 얘기하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이게 나쁜 거라서? 아니에요. 5% 이야기를 듣고 95%한테 조언을 구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아 이거 또 쓸데없는 거 한다. 너 정신 언제 차릴래?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 내가 오늘 변정수 씨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변정수 씨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이 여자 너무 멋있어요. 나도 저런 멋진 몸매를 갖고 싶은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막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 저 그럼 내일부터 많이 도와주세요. 저 그럼 변정수 씨하고 매일 1시간씩 미팅할 수 있어요? 네 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센텀으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변정수 씨하고 만나서 상담했는데 나 변정수 씨처럼 만들어준대. 뭐라고 얘기해? 너 미쳤니?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야 네가 어디 뚱뚱하다고 살을 뺀다고 그래. 맞죠? 95% 눈에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5%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땐 절대 엄마한테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 우리 엄마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가면 맨날 밥 2공기씩 주고 엄청나게 밥 이만큼 퍼줘. 그죠? 살 뺀다 그러면 네가 뭐 어디 살 뺄 때가 있냐고. 그리고 예전에 TRA로 제가 10% 넘게 감량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불쌍해 보인다. 거지 같아 보인다. 남자는 좀 살이 좀 있어야지. 그런 얘기. 아 그런가? 그러면 나약해질 때는 뭐예요? 그 부정에 빠지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이어트 하려면요. 내가 6개월 동안 변정수 씨하고 매일 같이 생활하면 살 빼야 못 빼요. 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늘 다이어트 이론은 따르는데 늘 남편하고 밥 먹으면 살 못 빼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대요. 열심히 살면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갈까요? 아니에요. 저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변하는 거 없던데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돌아오는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와요. 맞죠? 근데 난 지금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에 10년 후에 되고 싶은 걸 정해놓고요. 저걸 이루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를 계획하고 그걸 따르면 제 미래는 제가 꿈꾸는 미래가 와요. 맞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쟤는 원래 될 줄 알았어. 쟤는 부모님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는 못 속이지. 부장 밑에 부장한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될 건 누스키는 이렇게 살게 해줘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건 성공하게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살게 해주는 게 누스키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학업 성적 1등급 올리는 것도 힘든데요. 여러분 체지방 빼보셨죠? 체지방 6% 감량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A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역경지수.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금 평범하게 살아도 역경지수가 필요해요. 맞죠? 과거에는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했거든요. 편안했거든요. 저처럼 특별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역경지수가 높았어요.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도 역경지수가 필요해요. 어차피 힘들 거면 내 인생을 지금 이 모습 유지하는 대로 힘듦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나아지는 쪽에 힘듦을 사시겠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IQ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IQ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IQ 몇이니? 이러고 물어봤잖아요. 요즘 IQ 물어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IQ 검사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입사 지원서 쓸 때까지 IQ가 쫓아갔어요. 도대체 이걸 왜 쫓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가 그 시대에는 IQ가 필요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나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고용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등급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이 수백 명의 사람을 우리 회사에 고용하려면 뭐 봐요? 스펙 보잖아요. 그죠? 스펙으로 뽑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죠. 그리고 마지막에 50명 중에 10명을 뽑아야 돼요. 이왕이면 머리 좋은 사람 뽑죠. 맞잖아요. 뭘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소고기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같은 가격이면 등급 높은 거 사 먹잖아요. 1등급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IQ가 필요했던 세상이에요. 평생 직장의 시대에는. 근데 지금 IQ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역경지수가 필요하대요. 이것도 성공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의 역경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당신의 역경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데도 역경지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높은 역경지수가 필요합니다. 역경지수는 어떻게 해야 높아질 수 있어요? 자꾸 부딪혀야 높아질 수 있어요. 실패를 하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은 한 번 실패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세상은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급여 통장이 통장이 되잖아요. 들어오면 다 빨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오래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다들 뭐예요? 자영업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영업이 많은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 그만두고 나오면 자영업 차리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왜 직장을 은퇴하면 자영업을 할까? 왜 그런지 몰라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했던 행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데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외엔 답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고 사라지는 직업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바둑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야, 알파고 대단하다. 이걸 느끼셨으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예견하셔야 돼요. 곧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다. 30년간 본인이 바둑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도 단 몇 분 동안 공부한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다. 더 정확한 속도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곧 사람이 지식으로 돈을 버는 일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 받지 못하셨어요? 아, 머리 써서 하는 직업은 끝났구나. 끝났어요. 사실 우리가 머리 써서 하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회계사가 94%가 없어진대요. 세무, 회계, 금융 전문가, 경제학자. 세무, 회계, 우리가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거 세금 관련해서 하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죠. 그래서 TV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으로 돈을 버는 일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요. 근데 지금도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돌아오는 미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2020년까지 사무행정직 사라질 일자리 716만 개가 사라진대요. 뭐부터 사라지는지 아세요?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직업부터 사라져요. 근데 95%의 대표적인 서민들이 갖고 있는 일이 뭐예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사람들, 그죠? 티켓 받는 사람들, 마트의 점원들, 단순한 일을 하잖아요. 텔레마케터들 단순한 업무를 하지 않아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디 왜 사람이에요? 그냥 기계가 해주든지 소셜로 다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대요. 노동시장이 이래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내 앞으로의 5년 후 미래에 대한 건 그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5년 후에 할 수 없다. 자, 그럼 그 5년 후는 우리 가정경제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연금을 받는다. 그 연금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연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 공무원이 200만 원이래요.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솔직히 여러분 지금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 하나의 교육비도 안 되는데. 맞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은퇴를 17년 전인가 하셨어요. 지금도 전업주부세요. 저희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매달 어머님과 둘이서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취미생활하면서 사세요. 그 돈은 어디서 해결하냐면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생활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퇴직할 때가 퇴직금이 가장 많았을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이자 받아서 생활하셨어요. 지금은 원금 깨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삼형제가 용돈을 두둑히 드려요. 그걸로 생활하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저희 삼형제 돈 다 잘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그 17년 동안 매달 최저 생계비는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다 은퇴 후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매달 여행은 안 가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은 와이프하고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로 골프, 친구들하고 골프 모임도 하고 한 달에 600만 원 쓰신대요. 600만 원. 그죠? 그런데 차도 굴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600만 원 써요. 그런데도 되게 불편하시대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미래는요, 연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후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에요. 누스키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 누스키는 평생 수익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전 솔직히 너무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살면서 17년 사업하면서요. 빚 갚는데 돈 되게 많이 썼고요.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교육비 지원도요. 이제 4년 후면 끝나요. 그때부터 온리 두 사람이 사는 삶으로 살면 되거든요. 그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누구예요?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멜빈 토플러. 공감하세요? 저희 아이가 한 얘기예요. 아빠, 나 내 친구들 불쌍해 죽겠어. 저거 아무리 배워도 아무 쓸모되게 없는 걸 저거 왜 하고 있어? 우리 아이는 해외에서 소셜로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친구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처럼 그런 교육 안 해요. 맞잖아요. 선진국이 어떤 교육하는지 아시죠? 네. 한국의 교육은요, 뭘 교육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주인들에게 일꾼을 만들어주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이런 현실에 있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아야죠. 그 책임도 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신중년, 중년의 나이대가 55세에서 75세로 바뀌었대요. 중년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 나이가 55세에서 75세로 바뀌었대요. 곧 이 얘기는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55세까지 맞춰졌잖아요. 그 55세 이유는 뭐예요? 노후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년 일하고 55년을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중년은 55세, 75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나이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셔야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행해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신중년으로 바뀌었다면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미래 시간표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영국의 브리티시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에서 얘기한 거예요. 시간표. 직장인들의 시간표는 어떻게 맞춰져 있어요? 50대 때 은퇴해서 연금 받고 노후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75세까지 일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75세까지 할 수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게 대안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안 찾잖아요, 솔직히.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금수저 아니에요, 흙수저지. 그렇죠?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을 만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 저하고 비슷한 분들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스프링복에 비유하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스프링복에 비유했어요. 왜?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에서 영양이에요. 무리를 져서 다니거든요. 풀을 뜯어먹다가 대장이 뛰기 시작하면 다 뛴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쟤 왜 뛰니? 막 일단 뛰어. 막 뛰면 막 흙먼지를 내면서 뛰다가 앞에 벼랑이 생기면 벼랑이 있으면 앞에 간 대장이 쓰죠. 뒤따라오는 영양들의 90% 이상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데요. 그건 뭐예요? 남이 뛰니까 뛰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막 뛰다가 갑자기 벼랑이 발견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준비도 못한 채 내 목숨을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남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이 투잡 시대라고 하니까 투잡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알려는 노력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이 폐업하면 난 그 다음부터 실업자 되는 거고 자영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난 그때부터 또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요. 그냥 남들 따라서 하지 말라고요. 제가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했으면 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걸요. 그래서 저는 누스킨을 선택했어요. 누스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누스킨을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제가 알아본 방법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일단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열심히 안 하니까 제대로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스킨에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다 한대 얘기하면. 그죠? 야 나도 그거 다 알아.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래? 야 누스킨 어때?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꿈을 뺏기는 거예요. 제대로 공표해 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주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직접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는 방법도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회사가 제일 중요해요. 맞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까 얘기한 평생 직업을 갖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평생은 몇 년이 남았어요? 내가 30이면 70년이 남은 거예요.
지금 50이면 50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럼 평생 그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면요, 그 회사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안전한 회사여야 돼요. 그러면 뭘 알아봐야 돼요? 뒷조사를 해보셔야죠. 여러분 남편 광고할 때, 아내 광고할 때도 뒷조사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부모님이 재산이 얼마나 되나, 부모님 형제들은 뭐 하시나 알아보잖아요. 아버님은 어떤 분인가, 이 친구는, 이 남자친구는 학교 생활 어떻게 했나 알아보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회사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회사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는 뉴스킨을 전해주실 때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직업병이에요. 뉴스킨 기업에서 재무제표 다 떼고, 당신께서 강의 들으시고 정리하고, 강사들이 하는 자료도 그 당시에는 막 슬라이드로 자료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자료 진위 여부 다 파악하고 그러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뉴스킨을 하라는 이유는 당장 은행을 때려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은행의 미래가 닥쳤을 때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열심히 같이 하다가 아버지 같은 미래가 오면 갈아타라고 준 거예요. 그러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년간 이상이 없는 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아요? 뉴스킨은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도 신용평가 등급이 있죠? 은행에 가면 무담보 무대출로 돈 빌려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보증인 세우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 있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등급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무담보로 무제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거 아시죠? 근데 부채가 제로예요. 그럼 신용평가 등급이 어느 정도겠어요? 전 세계 신용평가는, 기업의 신용평가는 한 회사에서 해요.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해요. 그 회사가 어떤 등급은 60등급으로 나뉘어져요. A부터 F까지. 거기에 뉴스킨은 어디에 있어요? 1등급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어요. 도산할 확률 0.0001%의 기업들. 같은 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리복 이런 회사들이 있죠. 거기 뉴스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다단계 회사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되게 많죠. 그 회사 중에 투명한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등급은 고사하고요, 투명한 건 기본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조사하려면 자료들이 그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평가하는 상위 기관의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주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회사의 주인인가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회사를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외의 회사들과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건 전 이해는 해요. 오래 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직업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리스크를 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래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 뭐하러 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되죠. 어차피 지금 하는 일도 5년 보장 못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5년밖에 보장 못하는 기업이라면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제품 되게 중요하죠. 전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건 알아요. 아, 이 제품이 느낌으로 좋네, 괜찮네. 저 개인적으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제품은요, 좋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 현재 지구상에는 좋은 제품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세계 최고의 제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왠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소비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품력이 필요하죠. 똑같은 제품 갖고 팔아보라고 하면 누가 잘 팔아요? 개인적인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잘 팔겠죠. 저보다는 피부 전문가, 전직, 에스테틱 원장님, 그죠? 그리고 저보다 얼굴 이쁜 사람, 피부 좋은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품보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낫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요,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이어야 돼요. 근데 뉴스킨은 세계 최고의 제품만 내놓죠.
우리를 앞서는 제품이 나오면 단종시키는 게 누스킨이에요. 그거 아세요? 진짜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해 보시려면 그냥 써서만 보지 마세요. 도대체 누스킨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뭐 엉뚱한 데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보들을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회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 누스킨 요즘 많네. 지금 내가 하면 꼴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이미 한물 확 쓸고 간 거 아니야? 이거 끝물 아니야? 이런 생각하죠. 저 같으면 지금 해요. 솔직히요. 제가 시작했을 때 여기 뭐 위닝그룹 리더분들, 탑스그룹 리더도 다른 그룹의 리더분들이 시작했을 때 비하면 지금 진짜 환경 좋은 때 아니야?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 때 했으면 사실 견뎌낼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실 블루다이아몬드 되는데 2, 3년이면 되잖아요. 100만 장자 되는데 5년이면 되잖아요. 모릅니다. 저 12년 걸렸어요. 지금 돈 벌기 되게 쉽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하는 게 여러분들의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스킨은요. 아직 대한민국 시장에 점도 안 찍었어요. 점도 안 찍었는데 100만 장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누스킨 본사는 삼성동에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센터는 선능력에 있어요. 선능력 1번 출구에 발효로 채이는 게 100만 장자예요. 좀 가다 보면 100만 장자, 좀 가다 보면 100만 장자. 100만 장자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이에요. 또 그 100만 장자들이요. 2010년 이후에 사업 시작한 100만 장자.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게 뭐냐면요. 본인을 검토하세요. 나는 내 인생에 누스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스킨 해야 돼요? 그럼 저 심심해서 못 살아요. 맞지 않아요? 누스킨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배울 사람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단계 피라미드 보듯이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누스킨 해봤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스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17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아무나 시키지 말아야겠구나. 아무나 시키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되게 많이 검토해보세요. 세계는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슈퍼 엔진을 다른 차예요. 바퀴 3개는 광폭 타이어인데 하나는 자전거 바퀴를 달았어요. 굴러가요? 한 발짝도 안 굴러가는 거예요. 곧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변화하려고 노력이 돼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사장님 세미나 들으니까 진짜 좋아. 누스킨 사람들은 정말 성공 대단한 것 같아요. 제품도 좋고 보상도 좋고. 근데 사장님 그거 아세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대본 가방 이런 거 못 하고요. 저 이게 제품 못 팔아요. 저 이런 거 못 전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네트워크 하자는 얘기도 못 해요. 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저 못 해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관점의 차이죠. 그 관점이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든다면 저도 안 맞아요. 지극히 소심하고 전 사업하면서 콜드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저 말도 잘 못 걸고, 저 되게 내성적인 거 아세요? 솔직히 저하고 안면은 많아도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되게 친해지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익숙해 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도 하는데 그 관점에선 저도 맞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나하고 맞는 적성의 관점은 어디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관점은 그 일을 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일로 만들어지는 결과에 적성을 맞추죠. 누스킨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두에 보여준 그 여행 다니고 아이들과 하라고 그건 적성에 딱 맞지 않아요?
야 좋겠다. 나도 저거 꿈꿨는데. 그걸 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게 적성에 맞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모습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변호사가 내 적성에 맞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사가 내 적성에 맞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든데. 헬스클럽 가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 사람은요. 그 운동이 적성에 맞아서일까요? 운동 후에 만들어지는 그 몸매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목 가방을 들고 다니고 누스킨을 이야기하고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보상을 풀까요? 그게 적성에 맞아서? 아니요.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스킨 성공자 중에 여러분이 누스킨을 해야 할 일의 적성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일로 만들어지는 미래가 적성에 맞는 거죠. 여러분도 맞지 않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그 적성을 꼭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기꺼이 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그 미래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미래인 것 뿐이에요. 그냥 갖고 싶은 거죠.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날씬한 몸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뚱뚱한 게 좋으신 분. 다 날씬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다 날씬하진 않잖아요. 했으면 좋은 거죠. 저렇게 됐으면 좋은 거죠. 근데 저렇게 되려고 굳이 먹고 싶은 걸 안 먹을 필요 있나?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성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에요.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맞죠? 비즈니스죠. 아르바이트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도 정말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남에게 묻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다 그만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남 믿고 해요? 나를 믿고 해야죠. 내 스스로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해야죠. 맞잖아요. 누군가가 이 누스킨에서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 알아보셔야죠. 그 스스로 알아보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결정하기 전까지의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노력보다는 일단 해요. 하고 나서 하나씩 물론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스킨 비즈니스가 다른 기업 비즈니스와 똑같다면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10억을 쓰고 100억을 쓰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비즈니스라면서요. 비즈니스인데 그런 노력 하나 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거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사업에서 저 꼭 성공할 거예요 하는데 사장님 저 오늘은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고요. 저는 랠리는 못 가요 사장님. 사장님 제가 월요일은 안 돼요 사장님. 그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성공할 거예요. 성공되냐고요 그게. 내가 월요일이 진짜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려면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필요해요. 사람은요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돼야죠. 그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달을 공부한 거예요. 2달 동안 공부하고 소비자 만들어보고 진짜 나만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해보고.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시작했어요. LOI 과정에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은 배우면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의 원리는 정확히 있어요. 교과서에. 매니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소개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제품 빨리 효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배운 대로 안 하잖아요. 왜? 배운 대로 하면 불편하거든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걸 하나씩 믿고 배우면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스킨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만큼 간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은행 업무 봐보실래요? 미쳐버려요. 변호사 업무 봐보실래요? 의사들이 하는 업무 봐보실래요? 그거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본질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5분 남았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누스킨은 하나인데요. 누스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죠. 그죠? 자 그러면 누스킨이 본질이 하나고 시선이 제각각이라면 해답은 뭐예요?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게 해답이죠. 다 틀린 이유는 다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그런데 누스킨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문가겠죠. 네트워크 전문가일 수도 있고 경제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본질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요. 누스킨이 힘드세요? 누스킨이 재미없어요? 누스킨 센터 한번 나오려면 너무 기쁘고 재밌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의 본질 잘 모르시죠? 저의 본질을 알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저를 자주 만나야죠. 그러면 제 본질을 명확히 알겠죠. 지구상에서 제 본질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엄마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힘들면 엄마한테 가죠. 그렇죠? 엄마가 딸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본질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나를 상대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만나러 갔는데 지 좋은 것만 해. 지 말만 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그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다시 만나자 그러면 고민하죠. 가서 뭐하냐? 똥막 떠들 거 아니야? 재수없어 뭐 이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나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잖아요. 그 여러분이 누스킨을 잘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스킨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면 돼요? 누스킨이 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나면 즐거워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MBC 문화방송.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본질을 찾는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누스킨이 이런 본질을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학문적으로도 연구됐고 되게 좋은 거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야 돼요. 누스킨의 블루다이먼드 티메일드 100만 장자 이상이 이 센터 해운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만 행복한 거예요? 주변 상권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대한민국 선진국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찾고 노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있고 다들 돈을 벌면 대한민국 더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노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들 누스킨 하잖아요. 지금 20대, 저희 팀에도 지금 98년 7월생, 12월생들이 있거든요. 12월생은 LOI 기다리고 있어요. 회원가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 듣고 있어요. 저희 딸 아이가 98년생이에요. 저희 딸 아이도 회원가입했는데 결과는 가치의 크기에 비례해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크게 내려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누스킨의 가치를 크게 보는 거예요. 누스킨의 가치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미국도 다녀오시고 컨벤션도 다녀오시고 미팅, 랠리, 세미나 빠짐없이 늘 참여하시면 점점 좋아져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기업은 더 이상 볼 게 없죠. 근데 누스킨은 그거 아세요? 17년을 함께 해도요 아직도 누스킨이 새롭고요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만큼 갖춘 게 많은 회사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누스킨을 알아보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아시죠? 포브스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경제 전문지에서 누스킨을 평가하는 자료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누스킨은 광고 선전비에 제로를 쓰죠. 하나도 안 쓰죠. 대신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좋은 일에 써요. 기부하는 회사예요. 좀 광고 안 하는 돈으로 자기들 배불리나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더 좋은 선을 베풀까에 대한 생각들 진짜 많이 하고 그거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기업이에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되게 좋죠? 전 에이즈락시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에이즈락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저한테 전반기 후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이즈라고 없었을 때는요, 저 사실 돈 별로 못 벌었어요. 50만 불 벌었어요. 9년간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좀 넘게.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이제 300만 장자 돈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 에이즈락 시대에 정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여기 계신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큰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누스킨 매니아들 되게 많죠. 이제 얘기하면 누스킨 알아요, 누스킨 제품 좋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업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좋은지서부터 누스킨이 왜 좋은지 설명해야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굴 한 번 안 보고도 제품 나가는 세상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35세. 권중범도 이랬어요. 지금도 사실 좀 그래요. 저도 지금 연대인데, 네.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의 때도 40대, 50대, 중년에 대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되게 감사해요. 성형수술 안 했잖아요. 저 수술한 데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잘난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의 스스로는 만족해요. 누스킨을 제가 원래요 노안이에요. 노안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큰 건데요. 뒤에 자료들을 제가 좀 본사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들은 다 뺐고요.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뺐네요. 제가 스킵하고 뒤에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인 거 아시죠? 저는 사실 글로벌 사업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도 저희 파트너들이 많고요. 뉴욕에도 저희 센터가 있고요. 지금 밴쿠버에서는 지금 윤혜정 사님이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내가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여러분 모두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만 뭘 가지셔야 되냐면 늘 우리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노력하시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형주 사용하시죠? 네, 제 1대 파트너인데 지금 이민 갔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민 갔냐면요, 이분도 시작할 때 꿈이 아이 삼형제거든요. 이남일녀. 아이들 뉴욕에서 공부시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건설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하와이 트립 가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하와이는 심장 전문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수술해서 한 달 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트립 때 모든 다 들어오고 혼자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하는데 근데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부도가 많이 맞아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형주사에 번 돈을 다 이렇게 좀 어렵게 해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사실 보통의 가정에 남편 하나만 믿고 있으면요, 아이 셋 딸리는 엄마가 아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딱 한 게 뭐냐면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 뉴욕 생활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센터 오픈을 하고 진짜 많은 파트너들과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요. 며칠 전에 센터 오픈했어요. 혹시 여기 뉴욕에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이 센터로 보내시면 다 도와드려요. 또 그 센터에 성형주사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뉴욕에 명단이 있으시면 체크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중국 파트너들이고요. 이제 은퇴해서 갔던 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저희 파트너님이시고 누스킨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도움 되셨어요? 네. 제가 강의하면서 원래 땀 안 흘리는데 오늘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
합스 위닝그룹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뉴스킨 창업자분들 내년 한 해 동안 더 큰 성장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